안녕하세요, 한지붕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할 법한, 궁금할 법한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격 요건을 보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선정돼요. 그러니까 무주택이건 1주택이건 세대주건 아니건 상관없는 거예요. 청약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분양가는 보통은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낮게 책정되지만 요즘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걸린 지역은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얼마 전에 분양한 판교 밸리자이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나왔었죠. 전용 84제곱미터가 아파트는 8억 5천 내외로 분양됐는데 오피스텔은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까지 분양가가 책정됐어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모아봤어요. 어떤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될까요? 오피스텔 잘못 샀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은 따로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있는 오피스텔을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여야 되는데 호재가 어느 정도 있는 역이어야 돼요. 동탄역을 예를 들면 확정된 노선만 4개에 분당선 연장, 이천 부발선이 추가 논의되고 있고 동탄역 옆으로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교통입지가 어마어마한 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탄역처럼 호재가 많은 역 옆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3,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방 3개 이상의 오피스텔이어야 돼요. 이런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좋은 역 역세권에 아파텔로 지어지면서 상권도 좋은 곳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나중에 아파트 청약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건 주거용이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도 나중에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도 무주택 기간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세금을 내는 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하고는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세법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양도세, 재산세,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등의 세금 부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업무용, 주거용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분에 한해서 분양가에 책정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세를 줄 때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에게만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 구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거용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에 포함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주택 보유 상황이나 추가 취득 계획, 세금 관련 상황에 따라서 업무용, 주거용을 선택하시면 돼요. 오피스텔 취득세를 4%라는 곳도 있고 4.6%라는 곳도 있는데요. 취득세는 4%가 맞지만 농특세,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0.2%, 지방교육세가 0.4%가 붙어서 총 4.6%를 내게 되는데 편의상 저처럼 4.6%라고 하기도 하고 4%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던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거용으로 용도를 정하더라도 취득 시에는 전부 업무용으로만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없이 4.6%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은 유의하세요.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은 있나요? 실거주 의무는 없어요. 전세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매는 얘기가 달라요. 주택법에 따르면 규제지역에 있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 칠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전매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매 제한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상의 벌금인데 꽤 세죠. 오피스텔 대출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1주택자도 가능할까요? 먼저 중도금 대출을 보면 무주택자거나 주담대 없는 유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주담대가 있는 분들은 보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대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할 수도 있고 건설사 자체 보증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건설사 자체 보증을 해요. 허그 보증이면 기존에 아파트 대출이 있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허그 보증은 한 세대에 한 건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건설사 자체 보증이면 아파트 대출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잔금 대출을 살펴보면 주택유무, 주담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든 LTV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주담대가 있는 분들께서는 DSR을 유의하셔야겠죠. 오피스텔은 대출 받으면 이자만 내도 된다던데 맞나요?
현재 아파트는 원리금 균등 상환만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거치식 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이자만 낼 수도 있어요. 보통은 거치 기간이 1년에서 5년이고 많은 곳은 10년도 가능한데 연장이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오랫동안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부부가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지방 거주자도 오피스텔 청약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디든 청약할 수 있어요.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오피스텔을 추가로 청약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별도의 청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하셨어도 추가로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오피스텔에 당첨돼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후에 아파트 청약에 추가로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에 오피스텔 대출이 허그보증 중도금 대출이면 그 이후에 당첨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그보증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건설사 보증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건설사 보증이면 아파트에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오피스텔은 여러 평형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던데요. 오피스텔 모집 공고 시에 건설사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군을 나눠놔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층별로 군을 나눈 거고 이건 평형별로 군을 나눠놨죠. 보통은 군마다 한 개씩 여러 개를 중복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신청금을 신청한 개수만큼 내야 돼요. 오피스텔은 청약 신청을 하면 아파트와 달리 청약 신청금을 내야 돼요. 금액은 분양단지마다 다른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있어요. 인기 있는 수도권의 지역들은 500에서 1000만원 정도 해요. 오피스텔에 당첨되지 않으면 청약 신청금은 언제 환불되나요? 보통은 당첨자 발표를 하고 30일 이내에 정해놓은 본인 계좌로 환불이 돼요. 오피스텔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계약금을 안 넣고 포기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계약금 안 넣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선 청약을 하고 당첨된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평수라도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훨씬 좁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아파트로는 32평에서 33평 정도 되죠. 그런데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는 보통 아파트의 25평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이 좁은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오피스텔을 청약할 때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